45쪽에 1번 볼게요. 매매거래 중단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소리 틀린 거. 자, 1번, 2번, 1단계 매매 중단, 가능하다. 자, 1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뭐냐면은 이 서킷 브레이커가 1단계가 먼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규 호가 주문은 불가능한 게 맞지만 청지됐으니까 거래 중단 전에 접수한 호가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신규 주문은 안 돼요. 왜? 얼음 딱 된 거예요. 얼음당 됐다가 뭐 5분, 10분은 뭐 이렇게 얼음 땡 하거든요. 근데 이 얼음 딱 된 상태에서는 신규 접수는 불가능하지만 이 전에 접수한 얼음이 되기 전에 접수했던 그 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문이. 그거를 취소한다. 이거는 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2번 급락하는 경우에 일시중지 맞아요. 자, 모든 것 매매거래 모든 매매거래가 나와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회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 회사가 공시를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 뭐 배터리 기업 중에 뭐 이름 모를 회사가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후성이라는 딱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와 뭐 반도체 100억짜리 계약을 딱 체결시킬 때 공시를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중요 시장 변동 딱 이래갖고 갑자기 거래가 휙 정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공지를 딱 띄우면은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룰이. 그래서 갑자기 딱 정지가 되는데 이거는 얘만 정지된 있잖아요. 단독으로.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전체 다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개별 종목이 중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든 거래를 다 중단시키는 것이 서킷 브레이커. 3번 7, 10, 20%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8, 15, 2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장난질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2025년 기준도 똑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025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815, 20이에요. 815.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815 광복. 815가 뭐예요? 광복절 815잖아요.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날은 뭐예요? 공휴일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열리죠. 서킷 브레이커가 8월 15일에 발동을 하지 않아. 이렇게요. 8월 15일 날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할 수 없어. 왜냐? 공휴일이니까. 8, 15 이렇게 나와야 돼요. 7, 10 나오면 틀려요. 8월 15일 20시면은 뭐 딱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서킷 브레이커는 8월 15일 8.15 날 저녁 20시. 저녁 8시죠? 8월 15일 날 저녁 20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지 않아. 8.15, 20 이렇게 외워서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3번은 어려운 문제지만 뭐 외워야지 어떻게. 4번 3단계 외 중단은 40분이 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장종료는 뭐예요? 아까 장종료가 뭐라고 했어요? 은행보다 훨씬 빨라. 3시 반에 40분 전이면 뭐예요? 2시 50분이네요. 2시 50분에 또 발동이 가능하다. 맞대요. 맞아요. 2번 증권시장에서 허가를 중단을 못한 경우 장종료 40분 전 이후 이것도 40분 전 이후 이것도 뭐 그냥 기계적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분이면 이제 끝나기 전이잖아요. 끝나기 전. 근데 직전 10분은 아니고 장종료 40분 전. 장사 40분 전.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보통 여러분 빵이나 뭐 그 즉석식품?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마감 세일이죠. 마감 세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감 세일이 언제 되냐? 40분 전. 홈플러스가 끝내는 게 뭐 한 밤 10시라고 쳐봅시다. 홈플러스가 밤 10시 되기 전 40분 전에 가면은 홈플러스에서 세일을 하더라. 자, 장종료 40분 전.
이거예요. 10분은 너무 촉박하잖아. 그래서 장용 종료 40분 전에는 호가 접수를 능가하지 않는구나. 홈플러스에서 장 종료 40분 전에 마감 세일을 하듯이 장 종료 40분 전에는 호가 접수를 할 수 없어. 둘이 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아무튼 장 종료 40분 전 이거는 좀 알아주시고. 3번 사이드카가 또 나와요. 사이드카는 뭐예요? 그냥 서킷 브레이크가 비슷한 놈이에요. 뭐 옛날에는 사이드카 그거예요. 그거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자동차 타면은 풋 브레이크, 발로 받는 브레이크가 있고 핸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사이드카 옆에 그거예요. 그거. 일시정지, 잠깐 멈추는 거는 발동 조건이 뭐냐면은 선물 가격이 5% 이상 지속, 1분 이상 지속. 저는 예전에 사이드카 선물 가격 서킷 브레이커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둘이. 여기는 사이드카 발동 조건은 선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 급격하게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질 때고,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정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발동을 하고 너무 급격 떨어져도 5% 이상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을 한다. 사이드카는 5% 1분 이상 지속. 그리고 4번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돼요. 서킷 브레이커는 3번 3단계 이렇게 나뉘는데 사이드카는 한 번이래요. 자, 그래서 두 번이라고 했으니까 X. 자, 3번 4번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시대를 저 정도 나이 돼야지 이제 겨우, 글쎄 어떨까? 박근혜 정부 너무 젊은 분들은 박근혜 정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라고 하면 뭐예요? 최순실.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좌파 우파 이거를 다 떠나서 박근혜 정부를 과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아니 박근혜 정부 잘 해놓으라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을 선출했어. 근데 실제로는 최순실하고 짜고 기업들 돈 뜯어내고 결국 탄로나서 감옥에 갔다가 그게 끝이야. 그게 끝. 박근혜 정부가 뭐야 그거지. 뭐 당시에는 뭐 세월호도 있었고 세월호 때도 난리가. 박근혜 정부 세월호 때 뭐 세월호는 진짜 의문투성이지.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결과적으로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 지었던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 그러면 그거 빼고 그래 최순실을 빼 그러면 최순실 빼고는 잘했나? 글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뭐 여러 발언들, 그러니까 그런 어록들이 있잖아요. 참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앞뒤가 없어. 그냥 통일이 좋대. 그런 단어, 그런 뭔가 쇼킹한 단어들을 몇 번 발언을 했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글쎄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있었냐면은 중동에 가라. 이게 특징이다. 그거 뭔가 앞뒤가 없이 그냥 뭐 중동에 가라 이래요. 젊은이들이 뭐 일자리 없고 중동에 가라.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러니까 중동이 한참 이제 건설 이제 점점 이제 황무지였다가 우리나라가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정말 건설 시장을 진출했던, 그러니까 중동은 덥고 물이 없어서 아무도 오려고 안 했어요. 중동 땅에.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딱 그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에 정말 대단한 혁신가잖아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때 한번 인터뷰, 정말 대단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중동을 건설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손을 뗐어요. 미국도 그렇고 건설 선진국들이 중동에 가니까 여기서 못 해먹겠다고 다 그냥 포기하고 나갔어요. 뭐 오일머리로 돈을 많이 주겠대. 근데 그런 돈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못하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중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에서 현장 조사를 가고 돌아왔어. 근데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현대건설 담당자가 이제 뭐 높으신 고위 관리자였죠. 정주영 회장한테 회장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물. 중동에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많이 중동은 뭐 사막. 그리고 뭐 중동이라고 하면은 강도 없고 뭐 바다뿐인데 바다도 멀고 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안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주영님한테. 자, 두 번째. 너무 덥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했대요. 물이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 없으면은 사면 되고 물 사 먹으면 되고 너무 더우면은 밤에 일하면 되지 않냐?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이 없으면 사 먹고 낮이 더우면은 밤에 일해라. 그래서 현대건설이 실제로 진출을 해서 중동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건설 붐을 일으키고 대단한 토건 사업을 해서 올머리를 많이 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삼성, 현대, 가갖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래서 많이 성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인데 이 정주영 회장의 이 CF도 나오지만 마인드가 손이 아니에요. 마인드 그 진짜 그 한마디예요. 정주영 회장이 정말 저는 정말 그 예전에 그 CF 중에 현대건설 그 CF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CF에 나오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의 육성으로 강연을 했던 그 목소리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 사이드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잘 오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우리나라 역사가 쭉 잘 내고 있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도려내고 이 부분만큼은 없애버리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에 사이드카를 발동을 시켰던 그게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라라고 했던 오일머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는 이제 이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 근현대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이 페이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박근혜 정부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사이드카를 발동시켰던 오일머니. 자, 중동에 가라. 중동에 가라. 오일머니가 갑자기 왜 나오지? 전일정가 대비 5% 이상 등락 그리고 1분 이상 지속. 오일이잖아요. 오일. 중동. 박근혜 사이드카, 우리나라의 사이드카를 올렸던 오일머니 5% 1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던 이 스토리를 쫙 외워서 그래, 사이드카는 5% 1분이구나 딱 외웠고, 그리고 자 4번 볼게요. 3번은 5% 1분 바로 외웠죠. 4번은 사이드카 하루에 한 번. 자,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는 원래는 처음에 중임제였던 거 알아요, 여러분? 중임제? 여러분, 중임제가 있고 단임제가 있잖아요. 단임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중임제였어요. 원래 처음 사양하고 또 선거에서 또 이어서 사양했어요. 또 했지. 그리고 또 했지. 박정희는 어떻게 했어? 박정희 대통령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사양했어. 또 했지.
또 했지. 죽을 때까지 하겠대. 유신헌법. 사망했죠. 전두환 어떻게 됐냐? 똑같아. 자, 계속 죽일 때까지 하겠대. 어떻게 됐어요? 혁명. 없어졌어요, 중임제가. 그리고 단임제로 바뀌었어요. 단임제. 단임제가 뭐냐? 원래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서 4년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4년 했어. 자, 4년 후에 또 전두환 또 나와.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은 여기 후보하고 선거하고 다음번에 또 후보 또 한 번 출마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4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죠.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됐어. 2번 연속.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중임하고 끊기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전두환 때 이후로 단임제로 바뀌었어요. 1회 한. 왜? 독재금지. 이게 자꾸 막 이렇게 뜯어고치니까 자기 계속 하겠대.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은 우리 단임제 5년 한 번밖에 못한다. 딱 박아놨어요. 그게, 자, 1회 한이에요, 1회 한. 사이드카는, 자, 박근혜 단임제 사이드카 한 번. 한 번만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한 번 했으니까 다행이지.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치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엄청 제가 비난 아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최순실 그 얘기를 하고 최순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런 소리나 할 수 있지. 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의미가 있어요. 여성 대통령.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의미가 커요. 제가 유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없어요. 여성 대통령이. 후보만 있었지, 후보만. 뭐였냐? 힐러리 클린턴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뻔했지만, 트럼프한테 졌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겼어. 트럼프는 두 번을 다 여성 후보는 맞붙었어요. 바이든한테는 졌지,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는. 근데 여성 두 번한테는 이겼어. 힐러리하고 그리고 해리스였는데, 마찬가지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뻔했지만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권 신장이에요, 여권 신장. 이거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여성들도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왜? 나도 여성이니까 대통령도 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최고 지도자가 됐던.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의의는 있다. 최순실이 잘못이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100% 잘못은 아니겠죠. 최순실이 막 혀로 막 했겠 사람을 막 구루밍하고 뭐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무튼 자 5번 취직자 틀린 거. 1번 상한가 30% 맞아요. 그리고 2번 예탁금이 증가. 이게 뭐냐면은 예탁금이 그거예요. 예탁금. 그러니까 제가 그 증거금이라도 얘기하고 뭐 예수금이라고도 얘기했던 증권 거래 통장에 사람들이 막 돈을 넣어.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사겠다는 뜻, 주식을. 사람들이 미리 충전한다고 하거든요. 버스카드 충전하듯이 돈을 막 충전을 해. 그러면 사겠다는 뜻이니까 상승 신호가 맞아요. 반면에 예탁금이 감소하고 막 사람들이 돈을 안 넣어. 그럼 하락 시그널이지, 반대로. 관심이 많이 있다. 관심 있으면은 상승한다.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막 초등학생도 막 돈 넣고 막 돈 벌었다 그러지 막. 근데 그게 결국에는 결국 내려온다는 거. 쭉 내려왔어요. 쫙 코로나 끝나고 쭉 올라갔다가 쫙 내려왔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하지. 코로나 발생하기 전보다 그 바닥 뚫고 계속 내려가니까. 한국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전 세계적으로 그게 왜 그 주식이 안 내려간다는 거는 그 나라를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OECD는 평균이 출산율이 2명이 넘잖아요. 미국, 프랑스, 한 명 여성이
2명 이상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0.6, 0.7, 0.6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한참 뭐 IMF 극복하고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막 하다 승승장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오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는 그냥 수직 그때만큼의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뭐 물론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출산율은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율.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다 그 걱정하죠. 출산율 걱정. 우리나라의 미래가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고 3번 국내 정세, 국제 정세로 인한 외적 요인. 참 맞지. 뭐냐면 그 코로나도 딱 그거예요. 외적 요인. 중국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그리고 4번. 자, 증권거래소는 정지할 수 있다가 맞죠. 자, 맞아요. 4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후성 얘기할 때, 얘가 삼성전자에서 100억 수주를 받았대. 그럼 일시적으로 똥은 된다, 얼음 딱 된다니까요? 30분이면 풀려요. 얼음 땡 하고. 그러면 또 막 동시호가처럼 막 가격 정해져서 팡 떠요. 그리고 이 팡 떠고 잠겨버리면, 상한가 잠기면 이걸 점상이라고, 점상. 점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특히나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그 동시호가를 업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산다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상한가에 잠겨버려요. 그걸 점상이라고 해요, 점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점상이라는 표현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점을 찍었다 그래서 점상이에요, 점. 이 점으로 표시돼갖고, 점. 점상이 점상. 왜 이렇게 주식을 제가 잘 알까요? 해봤으니까 알지. 제가 주식을 해봤는데, 그거를 많이 해본 게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교육 강의할 줄은 몰랐네요. 그 당시에는. 47쪽에 47쪽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